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평입니다. 오늘 제 유튜브는 김경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좀 조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김경수 사건 부정선거 신호탄에 불과하다. 촛불은 왜 문정권 하야 촛불을 해야 된다. 4.15 해결 없이 내년 대선은 없다. 증거 없는 K4리 투표표가 예상된다. 그래서 약간 후보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와 끝까지 해주시면 많은 이 김경수 댓글 사건하고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트럼프 대변인이 얼마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No next election without the 2020 fix. 그러니까 2020년도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고치지 않는 한 내년 선거는 없다. 이렇게 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 똑같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하는 말을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진실. 이 진실이 뭘까요? 그리고 국민의 몫. 이 국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과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 부정선거가 계속 나오니까 이 부정선거가 이 김경수 지금 댓글 사건도 부정선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의 정의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여러 가지 영어로 election, voter fraud 아니면 election scam이라고도 해요. election manipulation, voter rigg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it involves illegal interference with the process of election, either by increasing the voter share of a favored candidate, depressing the voter share of rival candidates, or both.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선거 과정에서 illegal, 불법 간섭을 하는 거다. 어떻게? 지금 자기 좋아하는 캔디데이트 후보자의 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경쟁자의 표를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양쪽 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부실, 불법, 부정. 부실은 영어로 poor management를 할 수 있겠고 불법은 illegal이라 할 수 있겠고 부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election fraud 아니면 election scam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정은 부실하고 부실 선거는 다 알죠. 바구니에다가 투표를 넣는다든지 불법은 QR코드 쓰면 안 되는데 QR코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선거사무소 이미 인식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이 라우터로 이 데이터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게 다 불법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이 투개표 과정에서 모니플레이션 조작,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거 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전투표가 있죠. 그 다음에 본투표가 있고 선거 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 사전투표, 본투표 이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론조작, 지금 김경수가 한 거는 여론조작이죠. 그 다음에 투표와 개표에 이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스테이지로.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왜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거거든요. 디지털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작은 뭡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조작은 문제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인하느냐 하면 이 디지털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끝으로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는 인비지블하고 인탕지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김경수 사건의 성격을 제가 분명히 지금 define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김경수 사건은 제1차 선거 쿠데타입니다. 왜? 문제가 이유가 있죠. 문재인 정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쿠데타가 뭐냐? 쿠데타라는 것은 프랑스 언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blow of state. 그러니까 어떤 주로 국가를 확 날리는 것을 쿠데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the seizures and removal of a government and its power. 그러니까 어떤 정부와 그 권력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장악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ypically it is an illegal, unconstitutional seizures of power by a political faction, military or a dictator.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권력 장악인데 그것이 정치적인 한 정파나 아니면 군대나 아니면 독재자. 지금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political faction, 좌파 팩션에 쓰죠. 팩션이라면 뭐냐면 하나의 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 우파 뭐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좌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다. 이게 바로 김경수 사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바로 문재인이 선거 조작, 여론 조작으로 불법적으로 당선된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김경수 사건의 이 판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저는 원래 제가 모르는 한국, 주로 제가 이제 외국 호주나 미국 이 유튜브를 많이 하고 한국 거는 거의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왜 김경수 사건을 얘기하느냐면 제가 이게 조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 드루킹 사건에서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으로 가자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보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 드루킹 사건은 이 야당에서 밝힌 게 아니고 여당 추미애가 이상한 댓글이 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댓글을 알아봐라 지시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찾아가지고 추적해가 보니까 바로 이 드루킹이 이 어떤 뭐 시골 같은 집에서 엄청나게 여러 컴퓨터를 놔놓고 조작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뭐 그 뒤에도 뭐 오사카 이 자리를 주고 어떻게 하고 그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냐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정 여론 조작 사건인 거예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측근들이 그 댓글 사건 국정은 한 12건 한 것 갖고 지금 감옥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9천만 건이에요. 9천만 건. 오마이당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을 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여론 조작으로 이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하고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김경수 사건의 대권 주자들의 반응을 이제 쭉 보고 제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노동당이거든요. 호주에서는. 노동당은 좌파잖아요. 제가 한 9년 전에 우연히 제가 이민자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정치를 배우려고 들어간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든 또는 어떤 당이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지키면 그 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제가 좌파 우파 저는 그런 거 가르는 거 싫어요. 그냥 어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를 신봉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자유가 아니고 자유가 먼저 가는 민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권 주자들 보면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면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가 사법 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진실. 참 기가 안 찹니다 정말. 이낙연은 뭐라고 하느냐면 대법원 판결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정말 얼굴 안 두껍습니까? 이 영어로 brazen이라 그래요. brazen. 완전히 철판 깔았다 그래요.
정말 철판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진실일까요? 진짜 진실을 밝혀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진실을 외치는데.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술 더 뜨네요. 보니까.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하는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이 위배다. 지금 9천만 되는 지금 이 댓글을 보고도 유죄 판단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가 있어서 감옥에 가다였습니까? 4년간 지금 있고 4년간 감옥에 쳐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두관은 뭐라 했냐면, 김두관은 완전 친중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에 양산에 백신 연구소를 만들자 한 친구 아닙니까? 이번 판결로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이 생명의 위기에 빠졌다. 통탄하고도 일일이고 당도 원망스럽다. 참, 김경수가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 이렇게 댓글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 한 정부를 거꾸로 들인 사람이 전도양양한 젊은입니까? 그리고 당이 원망스럽다. 그렇겠네요. 그때 김승태 의원이 이 특검을 하자 해가지고 해준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겠죠. 참 기가 안 찹니다. 그 다음에 야당 대통령 주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최재형 씨는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 여론조작이 더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여론조작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한 댓글 조작으로 승부가 난 여론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부분이 확정됐다.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그렇죠.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상실됐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만 해가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바로 파면시켜야죠. 그 다음에 윤석열 국정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정권이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강하게 했네요. 그렇죠.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불법 정권이란 말이야. 불법 정권. 불법 정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재인이 완전히 다시 퇴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 해산하고 퇴진해야 되겠죠. 지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확한 김경수 사건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더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정말 이 여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실이 아니고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면 5.17이 불법 선거고 문재인과 김정숙도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것까지 밝혀내고 그 뒤에 또 2차 선거 쿠데타, 그 다음에 3차 선거 쿠데타까지 다 밝히는 것이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박근혜 복귀가 원칙입니다. 박근혜 복귀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불법인 게 지금 났잖아요. 지금 탄핵이 불법이라는 것도 났고요. 건강이 허락 안 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비상체제로 운영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결론을 내는데 원칙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여론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원칙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배후까지 밝혀야 진실을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때 오마이당 한 1,000만 명 댓글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 조작한다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컴퓨터는 세계 한 1, 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앉아서 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온 세계 사이버 공격을 다 하는데 나만은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미국처럼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원래 선거 구데타잖아요. 사연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2년이 뭡니까? 2년이 우리 소위 이제 우파 사람들이 2년 했다고 김경수 2년 감옥소 이제 간다고 좋아라 하는데 워낙에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20년 구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3년간 이 사건이 질질 끌었죠. 그동안에 도지사 한 월급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년 대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3차 선거 쿠데타를
지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했죠. 사전선거 당일 투표 딱 한번 보세요. 비례대표는 124, 133 124, 123이구나. 123이에요. 미안해요. 123.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비례대표수는 한 석이 많았어요. 124석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당은 123석. 그런데 사전투표 보세요.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이 45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204석. 이게 누가 그냥 봐도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180석 개헌서를 마련한 겁니다. 이 사람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밝혀졌다고 해서 문재인을 탄핵할 수도 없어요. 탄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이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180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K보팅을 통해서 불법으로 만들었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K보팅을 하니까 이준석하고 나경원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ARS도 사실은 이 하늘 조작을 하는데 거기서는 2배나 차이가 났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부정선거를 특히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6.18 재검이 나오니까 그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것을 이제 꼬리 자르고 물타기 하기 위해서 조혜수가 비밀리에 사표 내고, 왜 당당하게 사표 안 내고 비밀리에 사표 냅니까? 응? 그래서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의 필수 조건은 첫째,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입니다.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운전에 그 법칙이 있고 모든 것이 법칙이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법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위법 불법을 한 게 뭡니까? 이 탄핵이죠. 탄핵이 불법이라는 게 지금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게 연간해서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제1차 쿠데타를 통해서. 그래서 탄핵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권 주자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 바로 탄핵이 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바로 이 댓글 사건 때문이고, 또 탄핵이 부정선거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 선거 조작 부정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개표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략적 친중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의 배후는 이 중국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 친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지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이 연관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하고 이 무역을 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호주 경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호주가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 생겨가지고 엄청 호주가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트럼피즘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한 세 군데를 했는데 이 공화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 그전에는 10%, 뭐 1%, 5% 이겼는데 지금은 한 30%, 40% 정도로 공화당에서 나온 후보가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 내년 하원 선거가 있는데,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 압승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오면 반드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 주자는 이 트럼프와 함께 갈 수 있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래 준비가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래곤 사건과 그 연결해서 대권 후보자한테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비상체제로 돌입하고 이준석은 나가게 하고 국임을 비상체제로 돌입해가지고 불법 탄핵과 박통을 적각 석방을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아프고요. 지금 이제 김경수 사건 다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선거를 주장하세요. 지금 이 여론조작 이거는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적 부담이 큰 건 알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물이 있잖아요. 6.18. 그걸 갖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세요. 수개표 하다고 하세요. 수개표가 보장 안 되면 내년에 아무도 지금 야권 대권 주자 중에서 대통령 안 됩니다. 정말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각제를 이자들이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내각제로 가려고 준비 다 돼 있잖아요. 내각제를 극구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이 지금 퇴진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난 폭풍이 앞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50년간 정권 장악은